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아래서 태어난 신라의 첫 번째 왕, 혁거세의 신비로운 탄생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찬란한 역사의 두 번째 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무대는 서라벌의 평화로운 바닷가, 아진포로 옮겨갑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너머로 파도 소리에 실려 거대한 황금 괴짝 하나가 천천히 밀려옵니다. 수많은 까치가 안내하고 용이 호위했다는 그 신비한 상자.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새로운 운명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바다를 건너온 또 다른 신화, 석탈해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머리로 찾아갑니다. 복잡한 생각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나보내세요. 이 옛 이야기의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깊은 잠의 세계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숙면을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5분간 천천히 어두워져 희미하게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파도 소리 같은 옛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달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일성 이사금의 맏아들이다. 키가 7척, 약 170시 정도이며 콧날이 우뚝하여 기이한 인상이었다. 어머니는 박시로 지소래 왕의 딸이고 왕비는 내래 부인으로 지마 왕의 딸이다. 원년 3월 개원을 이찬으로 삼고 군사와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으며 흥선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3년 156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계림령 길을 개통하였다. 4년 봄 2월에 간물과 마산 두 곳에 현을 두기 시작하였다. 3월에 임금이 장령진을 순시하고 변방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로하였으며 각자에게 포목을 하사하였다. 5년 58년 봄 3월에 중령기를 개통하였다. 외인이 예방하였다. 7년 160년 여름 4월 폭우가 내려 알천에 물이 넘치고 민가가 떠내려갔으며 금성 북문이 저절로 허물어졌다. 8년 161년 가을 7월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고 바닷물고기가 많이 나와 죽었다. 9년 162년 사도성을 순시하고 변방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11년 100, 봄 2월 용이 서울 경주에 나타났다. 12년 165년 아찬길선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자 참형을 당할까 두려워 백제로 도망쳐 들어갔다. 왕이 국서를 보내 그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백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노하여 군사를 내어 백제를 쳤으나 백제는 성문을 닫고 지키며 나오지 않았고 아군의 식량이 떨어져 되돌아왔다. 13년 봄 정월 근인 음력 1월 1일 병오일 양력 2월 18일 신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14년 167년 가을 7월 백제가 나라 서쪽의 두 성을 습격하여 부수고 백성 1000명을 사로잡아 가버렸다. 8월 일길찬 흥선에게 명하여 병사 2만을 거느리고 그들을 치게 했다. 왕 또한 기병 8천을 거느리고 한강으로부터 그곳에 다다랐다. 백제가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남녀를 돌려보내고 화친을 빌었다. 15년 168년 여름 4월 이찬개원이 죽었다. 흥선을 이찬으로 삼았다. 17년 봄 2월 시조묘를 중수하였다. 가을 7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고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겨울 10월 백제가 변경을 쳐들어왔다. 18년 봄 곡식이 귀해져 백성이 굶주렸다. 19년 172년 봄 정월에 구도를 파진찬으로 삼고 구수해를 일길찬으로 삼았다. 2월 시조묘를 섬겼다. 서울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 20년 173 여름 5월 외국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21년 봄 정월 흑비가 내렸다. 2월 가뭄이 들어 우물과 샘이 말랐다. 31년 봄 3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벌휴 이사금, 벌휴 또는 발위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성은 석씨이고 탈의 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성은 김씨로 지진 내래 부인이다. 아달라가 아들 없이 죽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위에 세웠다. 왕이 바람과 구름을 점쳐 홍수와 가뭄 및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고 또한 사람의 사악함과 올바름을 알아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 불렀다. 2년 185년 봄 정월 왕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2월 구도에게 파진찬 벼슬을 구수해에게 일길찬 벼슬을 내리고 좌우 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쳤다. 군주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3년 108 봄 정월 지방의 주와 군을 순시하고 풍속을 살폈다. 여름 5월 임진일 근운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 남신년에서 훌륭한 벼 이삭을 진상하였다. 4년 187년 봄 3월 주와 군의 명령을 내려 토목공사를 벌여 농사지을 시간을 뺏는 것을 금지하였다. 겨울 10월 북쪽 땅에 눈이 많이 내려 깊이가 한 장 약 3m에 달했다. 5년 180 봄 2월 백제가 와서 모산성을 공격하니 파진찬 구도에게 명하여 병사를 내어 이를 막게 했다. 6년 189년 가을 7월 구도가 백제와 구양에서 싸워 이를 물리치고 5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7년 190년 가을 8월 백제가 서쪽 국경 원산향을 습격하고 또 다가와 부곡성을 포위하자 구도가 정예기병 500명을 이끌고 이를 물리쳤다. 백제 병사가 거짓으로 달아나자 구도가 쫓아가 와산에 이르렀으나 백제에게 패하게 되었다. 왕은 구도의 실책을 물어 그를 강등시켜 부곡성주로 삼았고 설지를 좌군주로 삼았다. 8년 190일 가을 9월 치우기가 각성과 항성 별자리에 나타났다. 9년 192년 봄 정월 궁량에게 벼슬을 내려 아찬으로 삼고 술명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4월 서울에 눈이 왔는데 깊이가 3척에 달했다. 여름 5월 큰 물이 져서 산이 무너진 곳이 10여 곳이었다. 10년 190 정월 갑인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3월 한기부의 어떤 여자가 한 번에 4남 1녀를 낳았다. 6월 외인들이 크게 굶주려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1000여 명이었다. 11년 여름 6월 을사일 근인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6년 봄 2월 궁시를 중수하였다. 3월에 가뭄이 들었다. 여름 4월 궁궐 남쪽 큰 나무에 벼락이 쳤다. 또한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쳤다. 왕이 세상을 떠났다. 내해 이사금. 내해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그는 벌휴왕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내래 부인이고 왕비는 석시로서 좁은 왕의 누이이다. 용모가 웅장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전왕의 태자 골정 및 둘째 아들 이매가 먼저 죽고 맞손자가 아직 어렸으므로 이매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니 그가 곧 내해 이사금이다. 이해 정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이 즉위하는 날에 이르러 큰 비가 내리니 백성이 기뻐하고 경사스러워했다. 2년 봄 정월 시조묘를 참배하였다. 3년 198년 여름 4월 시조묘 앞에 쓰러졌던 버드나무가 스스로 일어났다. 5월 나라 서쪽에 큰 물이 들어 수해를 입은 주와 현에 1년간의 조세와 노역을 면제해 주었다. 가을 7월 관리를 보내 백성을 위로하고 문안하였다. 4년 199년 가을 7월 백제가 국경을 쳐들어왔다. 5년 가을 7월 태백성이 낮에 보이고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9월 경호일 금인에 일식이 있었다. 알천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6년 봄 2월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였다. 3월 정묘일 근윤에 일식이 있었다. 크게 가물자 중앙과 지방의 죄수를 조사하여 가벼운 죄는 용서해 주었다. 8년 203년 겨울 10월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복숭아꽃과 오대꽃이 피었다. 사람들에게 큰 전염병이 돌았다. 10년 봄 2월 진충에게 벼슬을 내려 일벌찬으로 삼고 국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가을 7월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 8월 여우가 금성과 시조묘들에서 울었다. 12년 봄 정월 왕자 이음 또는 내음에게 벼슬을 내려 이벌찬으로 삼고 안팎의 군사 업무를 겸하여 맡게 하였다. 13년 208년 봄 2월 군과 읍을 순시하고 열흘 만에 되돌아왔다. 여름 4월 외인이 국경을 침범하니 이벌찬 이음을 보냈다. 이음이 병사를 이끌고 이를 막았다. 14년 가을 7월 포상 팔국이 가라를 침략하려 꾀하자 가라의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태자 우로에게 명하여 이벌찬 이음과 더불어 육부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 팔국의 장군을 공격하여 죽이고 포로가 된 6,000명을 빼앗아 그들을 돌려보냈다. 15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자 관리를 보내어 군과 읍의 감옥에 있는 죄수를 조사하여 2가지 사형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용서하였다. 16년 211년 봄 정월 벼슬을 내려 펀견을 이찬으로 삼고 윤종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17년 봄 3월 가야가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게 했다.
여름 5월 큰 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19년 봄 3월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였다. 가을 7월 백제가 와서 나라 서쪽의 요차성을 공격하고 성주 설부를 죽였다. 왕이 이벌찬 이음에게 명하니 이음은 날렘 병사 6천 명을 이끌고 백제를 쳐서 사연성을 파괴하였다. 겨울 12월 천둥이 쳤다. 23년 둘레 가을 7월 무기고의 병장기가 저절로 나왔다. 백제인이 와서 장산성을 포위하자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나가 이들을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25년 봄 3월 이벌찬 이음이 죽었다. 충헌을 이벌찬으로 삼고 병마사를 겸하게 했다. 가을 7월 양산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27년 여름 4월 우박이 콩과 보리를 해쳤다. 남신현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 만에 되살아났다. 겨울 10월 백제 병사가 우두주에 들어오니 이벌찬 충헌이 병사를 이끌고 이를 막았으나 운곡에 이르러 적에게 패하여 홀로 말을 타고 돌아오니 벼슬을 강등시켜 진주로 삼았다. 연진을 이벌찬으로 삼고 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29년 가을 7월 이벌찬 연진이 백제와 봉산 아래에서 싸워 이들을 격파하고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8월에 봉산성을 쌓았다. 31년 봄에 비가 많이 와 가을 7월까지 계속되었다. 백성이 굶주리니 창고를 열어 구휼해 주었다. 겨울 10월 중앙과 지방의 죄수를 조사하여 가벼운 죄는 용서해 주었다. 32년 봄 2월 서남쪽의 군과 읍을 순시하였다. 3월에 돌아와 벼슬을 내려 파진창 강fon을 이찬으로 삼았다. 34년 229년 여름 4월 뱀이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울었다. 가을 9월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 10월 눈이 많이 와서 깊이가 5척에 달했다. 35년 봄 3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좁은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제분이라고도 한다. 성은 석씨이고 벌휴 이사금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골정 또는 홀쟁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옥모부인 김씨인데 구도 갈문왕의 딸이다. 왕비는 아이해 부인으로 내해왕의 딸이다. 저해왕이 임종 때 사위인 조분이 왕위를 계승하라고 유언하였다. 왕은 키가 크고 용모와 태도가 아름다웠으며 일에 임할 때는 명쾌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였다. 원년 믹 30년 충에게 벼슬을 내려 이찬으로 삼고 군사와 국사를 맡겼다. 가을 7월 시조묘를 참배하였다. 2년 231년 가을 7월 이찬 우로를 대장군으로 삼아 간문국을 쳐서 격파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3년 여름 4월 외인이 갑자기 와서 금성을 포위하니 왕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 적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날랭 기병을 보내어 그들을 뒤쫓아치고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4년 233년 여름 4월 큰 바람이 불어 지붕에 기와가 날아갔다. 5월 외병이 동쪽 국경을 쳐들어왔다. 가을 7월 이찬 우로가 외인과 사도에서 싸웠는데 바람을 이용해 불을 놓아 배를 불사르니 적들이 물에 뛰어들어 모두 죽었다. 6년 35 봄 정월 동쪽으로 순행하여 백성을 위로하고 구휼하였다. 7년 236년 봄 2월 골벌국 왕 아음부가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니 집과 밭을 하사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땅은 군으로 삼았다. 8년 237년 가을 8월 메뚜기가 곡식을 해쳤다. 11년 백제가 서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13년 242년 가을에 대풍년이 들었고 고타군이 훌륭한 벼 이삭을 진상하였다. 15년 244년 봄 정월 이찬 우로에게 벼슬을 내려 서부란으로 삼고 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16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북쪽 국경을 침략하니 우로가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지켰다. 그날 밤은 괴롭고 추웠는데 우로가 병사들을 위로하고 직접 땔감을 태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 무리의 마음이 감격하였다. 17년 겨울 10월 동남쪽에 흰 기운이 있었는데 마치 한 필의 명주와도 같았다. 11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다. 17년 여름 5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첨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조분 왕의 이복 동생이다. 원년 247년 가을 7월 시조묘를 참배하고 아버지 골정을 세신 갈문왕에 봉하였다. 한나라 선제가 즉위할 때 어떤 관리가 아뢰기를
다른 사람의 뒤를 잇는 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친부모를 낮추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이것은 조상을 받드는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황제는 그 생부를 친이라 칭하고 시오를 도라고 하였고 모친은 도후라 일렀습니다. 제후나 왕과 상응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경전의 뜻에 부합하니 만세의 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후한의 광무제와 송나라의 영종은 이를 본받아 행하였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왕의 친척으로서 입궐하여 왕통을 이은 군주가 그 친아버지를 왕으로 칭하여 높이고 추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특히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장인을 추봉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는 예법이 아니다. 이것을 법도로 삼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봄 정월, 이찬 장권을 서불안으로 삼아 국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2월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3년 249년 여름 4월 웨인이 서불안 우로를 죽였다. 가을 7월 궁 남쪽의 남당 또는 도당을 짓고 양부를 이찬으로 삼았다. 5년 251년 봄 정월 남당에서 정무를 보기 시작했다. 한기부 사람 부도라는 자는 집이 가난하나 아첨하지 않고 글쓰기와 셈을 잘하여 그때 이름이 났다. 왕이 그를 불러 아찬으로 삼고 물장고에 사무를 맡겼다. 7년 253년 여름 4월 용이 궁궐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금성 남쪽에 쓰러졌던 버드나무가 스스로 일어났다.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시조묘와 명산에 빌고 제사 지내니 비로소 비가 내렸다. 흉년이 들어 도적이 많았다. 9년 가을 9월 백제가 침략해오니 일벌찬 익종이 괴곡 서쪽에서 맞서 싸웠으나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겨울 10월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되지 않았다. 10년 256년 봄 3월 나라 동쪽 바다에서 큰 물고기 3마리가 나왔는데 길이가 3장 약 9m이고 높이가 1장 2척이었다. 겨울 10월 금인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200 가을 7월 가뭄과 메뚜기로 그 해는 흉년이 들었고 도둑이 많았다. 14년 260년 여름 큰 비가 와서 산이 40여 군데 무너졌다. 가을 7월 혜성이 동쪽에 25일 동안 머물다가 사라졌다. 15년 61년 봄 2월 달벌성을 쌓고 남아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 3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겨울 12월 28일 왕이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 미추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미조라고도 한다. 성은 김씨이다. 어머니는 박씨로 갈문왕 이칠의 딸이다. 왕비석씨 광명 부인은 조분왕의 딸이다. 그의 선조는 알지이다. 알지는 계림에서 나왔는데 탈해왕이 그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웠다. 뒤에 벼슬을 내려 대보로 삼았다. 알지는 세안을 낳고 세안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보를 낳고 욱보는 구도를 낳으니 구도가 즉 미추에 돌아가신 아버지이다. 첨해가 자식이 없어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옹립하니 이는 김씨가 나라를 가진 시초이다. 원년 262년 봄 3월 용이 궁궐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가을 7월 금성 서문에 불이 나고 잇따라 민가 300여 채를 태웠다. 2년 263년 봄 정월 이찬 양부에게 벼슬을 내려 서불안으로 삼고 안팎의 군사 업무를 겸하게 했다. 2월 왕이 직접 국조묘의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 구도를 추봉하여 갈문왕으로 삼았다. 3년 봄 2월 동쪽으로 순행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제사를 지냈다. 3월에 황산으로 거동하여 노인과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방문하고 이들을 구제하였다. 5년 260년 가을 8월 백제가 봉산성을 침략해오자 성주 직선이 장사 2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이들을 치니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왕이 이를 듣고 직선에게 벼슬을 내려 일길찬으로 삼고 병사들에게 후하게 상을 내렸다. 7년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 여러 신하들을 남당에 모아 직접 정치와 형벌의 잘못을 묻고 또한 관리 5명을 보내 민심을 살피게 하여 백성의 괴로움과 근심을 물었다. 11년 272년 봄 2월 명령을 내려 무릇 농사에 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일체 이를 없애라고 하였다. 가을 7월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겨울 11월 백제가 국경을 침략하였다. 15년 270년 봄 2월 신하들이 궁궐을 다시 지을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께서는 사람을 심히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17년 218년 여름 4월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겨울 10월 백제 병사가 와서 괴곡성을 포위하니 파진찬 정원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했다. 19년 여름 4월 가물자 죄수를 재심사하여 살폈다. 20년 281년 봄 정월 홍권을 2찬으로 양지를 1길찬으로 광겸을 4찬으로 삼아 벼슬을 내렸다. 2월 시조묘를 참배하였다. 가을 9월 양산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 22년 가을 9월 백제가 국경을 침략하였다. 겨울 10월 백제가 괴곡성을 포위하니 일길찬 양질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이를 막게 했다. 23년 280한 봄 2월 나라 서쪽 여러 성을 순시하고 위로하였다. 겨울 10월 왕이 세상을 떠나 대른 죽장릉에 장사 지냈다. 유래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고기에 의하면 제3대 및 제14대 두 임금의 휘 이름과 같아 유리 또는 유래라 이르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한다. 조분왕의 장자이고 어머니는 박씨이며 갈문왕 나음의 딸인데 일찍이 밤길을 가다가 별빛이 입으로 들어와 임신하였다. 유래 이사금이 태어난 저녁에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2년 봄 정월 시조묘를 참배하였다. 2월 이찬 홍권에게 벼슬을 주어 서불안으로 삼고 나라 일을 맡겼다. 3년 이팔심 정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3월 가뭄이 들었다. 4년 287년 여름 4월 외인이 일레부 군의 오기인 듯하다에 들이닥쳐 불을 질러 태우고 1000명을 사로잡아 가버렸다. 6년 289년 여름 5월 외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배와 노를 정비하고 갑옷과 무기를 수선하였다. 7년 여름 5월 큰 물이 나고 월성이 무너졌다. 8년 91년 봄 정월 말구에게 이벌찬에 벼슬을 주었다. 말구는 충성스럽고 고드며 지략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를 만나 정치의 요체를 물었다. 9년 여름 6월에 외병이 사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니 일길찬 대곡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이를 구원하고 지키게 했다. 가을 7월 가물고 메뚜기가 극성이었다. 10년 293년 봄 2월 사도성을 고쳐짓고 사벌주의 유력한 백성 80여 가구를 옮기게 했다. 11년 294년 여름 외병이 와서 장봉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가을 7월 다사군이 훌륭한 벼 이삭을 바쳤다. 12년 봄 왕께서 신하에게 말하였다. 외인이 우리 성읍을 자주 침범하여 우리 백성은 편안하지 않다. 짐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 바다를 건너가 적을 공격하고 싶은데 어떠한가? 서불안 홍권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긴 여정엔 많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고 백제도 속임수가 많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백제를 우리 동맹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왕께서 좋다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14년 봄 정월에 지량을 2찬으로 장은을 1길찬으로 순선을 4찬으로 삼았다. 이서고국이 금성을 공격해오니 우리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방어했으나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왔고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었는데 기이한 병사들이 모두 대나무 잎을 귀에 꽂고 우리 군과 함께 적을 쳐부수었다. 그 뒤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대나무 잎 수만 개가 죽장릉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왕이 신비한 병사로서 전쟁을 도왔다고 하였다. 15년 봄 2월에 서울에 안개가 짙어 사람을 분별할 수 없었는데 5일이 지나서야 거쳤다. 겨울 12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기림 또는 기립 이사금이 즉위하였다. 좁은 이사금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걸숙이 또는 걸숙이라 한다.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2년 299년 봄 정월 장은에게 이찬 겸 안팎의 군사 업무를 맡는 벼슬을 주었다. 2월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3년 봄 정월 외와 국교를 맺었고 비려롤에 방문하여 노인과 가난한 자를 만나 차등 있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3월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낙대방 두 나라가 신라에게 항복하였다. 5년 3비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7년 304년 가을 8월 샘이 넘쳐 흘렀다. 9년 306년
수도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10년. 307년 가을 신라라는 국명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13년 310년 여름 5월. 왕이 많이 편찮으셔서 안팎의 모든 죄수들을 석방하셨다. 6월로 추정 왕이 세상을 떠났다. 흘의 이사금이 왕으로 즉위하셨다. 그는 내해 이사금의 증손자이자 그의 아버지는 서구로였다. 어머니는 명원 부인으로 조분 왕의 딸이다. 아버지는 왕을 위해 많은 업적을 성취하였고 서불안이 되었다. 흘에는 자질이 맑고 총명하며 순수하였고 범상치 않았다. 점치는 자가 제후에게 말하였다. 우리 가족을 크게 일으킬 자는 바로 이 아이다. 이때에 이르러 기림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신료들이 상의한 후 말하였다. 흘에는 어리나 성인의 덕을 지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왕의 자리로 추대하였다. 2년 봄 정월 금리를 아찬으로 삼고 국정에 요체를 맡겼으며 안팎의 군사 업무를 겸하게 하였다. 2월 왕께서 시조묘에 직접 제사를 지내셨다. 3년 372년 봄 3월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을 위해 혼인을 청함으로 아찬 금리의 딸을 그에게 보냈다. 4년 313년 가을 7월 가뭄과 메뚜기로 인해 백성이 굶주리니 관리를 보내 그들을 구제하였다. 5년 314년 정월 옥급이를 이찬으로 승진시켰다. 2월 왕께서 궁궐을 다시 지으셨다. 8년 317년 봄과 여름 가뭄이 있었다. 왕은 죄수들의 기록을 조사한 다음 많은 이들을 석방하였다. 9년 318년 봄 2월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근래의 가뭄과 재앙으로 수확이 고르지 못하고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다. 오늘 우린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업을 북돋워야 한다. 21년 330년 비로소 벽골지를 개통했는데 두 개 길이가 1800보였다. 28년 337년 봄 2월 왕은 사절단을 백제로 보냈다. 3월 비가 내렸고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 얼음이 얼었다. 35년 봄 2월 외에서 사절단을 보내 딸과 결혼을 청했다. 왕은 딸이 이미 출가했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여름 4월에 폭풍이 궁 남쪽에 큰 나무를 뽑았다. 36년 봄 정월 강세를 이벌찬으로 승진시켰다. 2월 외가 국교를 끊었다. 37년 346년 외의 적군이 풍도에 갑자기 나타나서 해변의 민가와 마을들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금성에서 전투를 벌였다. 왕은 병사를 보내어 공격을 명했다. 이벌찬이 말하길 저 도둑들은 멀리서 왔고 지쳤을 겁니다. 그들을 지치게 기다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왕은 동의하고 성문을 닫아서 절대 나가지 않았다. 적은 식량이 떨어져 물러갔다. 39년 궁궐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다. 41년 봄 3월 황새들이 월성 모퉁이에 모여들었다. 여름 4월에 큰 비가 열흘간 내려 평지의 물이 세먼 네척에 달하고 관청과 민가가 떠내려갔다. 13개의 산이 무너졌다. 47년 356년 왕이 세상을 떠났다.